김엘리의 경제산책 출발합니다. 가자 엘리야.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부동산 수익률과 의사결정입니다.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흥미로운 레코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거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오피스텔이 됐든 다가구 주택이 됐든 다세대 주택이든 아파트든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적어도 한 번 이상 제 이름으로 매매 계약서를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30대가 경험하기에는 흔치 않은 경우기도 하죠. 가업이 어릴 때 원룸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금수저도 아니었고, 그런 관점에서 돈에 대해서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저도 그 정도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자취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어릴 때를 기준으로는 자취를 시작할 때, 나이 들어서는 내 집 마련을 할 즈음에, 혹은 거기서 더 성장했을 때는 경매나 꼬마 빌딩 매입을 고려할 경우까지를 생각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파트를 사고 싶다, 혹은 빌라도 괜찮겠냐, 나는 꼬마 빌딩에 투자해보고 싶다, 혹은 이제 경매에 도전해보려고 한다, 토지를 투자한다, 여러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보통 한 가지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그 나머지 외부 요인의 고려를 좀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의 고려를 하지 않고 진짜 내가 보는 그것만 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거죠. 가자 일리야. 근데 부동산 투자도 수익률이 결정되는 공식을 보면 돈의 액수 대비 아웃풋 이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정직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대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대략 한 5% 정도 선에서 수익률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 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5%를 만들어준 기준선은 아마도 은행 이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죠, 금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시세 같은 것들을 보면 그 5% 선에서 정직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소형 부동산의 경우 그 5%를 훨씬 초과하는 정도의 이익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지방에 완전 저렴한 소형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매매가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임대료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매매가에 비해서는 낮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5%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의사결정을 하면 비교적 정직하게 공식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결정되는 요인이 금리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거에 대해서 맥시멀리스트의 삶, 진짜 잘 됐을 때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들은 게 되게 많아요. 뭐 한남 더힐 같은 아파트, 아니면 뭐 반포 차이, 좀 더 심하면 진짜 막 롯데 엘스 막 이런 거. 제가 롯데 엘스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구멍으로 버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면서요. 관 따라 쭉 내려간다고. 그거 이제 주로 볼 수 있죠. 물론 월 임대료가 막 누구의 막 그 월급에 맞먹는 수준이라 뭐 아무나 도전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막 호텔에 거주하는 것 같은 수준의 느낌,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은 보면 그 상위 레벨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쓰는 돈에 비해서 그 질의 차이의 급간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명품 소비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사용 가치만을 놓고 보면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교환 가치, 즉 가격의 면에서는 몇십 배, 몇백 배, 뭐 심하면 몇천 배의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진짜 상한선에는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상한선에는 끝이 없다는 거에 그 반대급부를 보면은 내려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세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건 매매가랑 비례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매매가가 형성될 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얘기할 때 임대료 기준으로 하루 10,000원, 하루 10,000원 선은 웬만하면 지켜진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이거는 지방까지 확장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범수도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찜질방 요금을 보면 한 10,000원쯤 해요. 10,000원. 그래서 이리 가자. 이리와. 그 10,000원을 기준으로 사람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싼 주거 공간을 발견을 했을 때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저는 찜질방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지간히 싼 동네에 가서 부동산을 찾아보더라도 그 지역의 찜질방보다는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생각의 마지노선으로 금리가 있는 것처럼 실거주 가치의 그 마지노선에도 일종의 찜질방이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돈 낼 바에야 찜질방 가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거래가 최소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헤이 아빠 글로 가면 못 가요. 헤이야 간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최저시급제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방 지지선, 하드 락바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지간히 매매가가 쭉쭉쭉쭉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월 30만원 임대료 정도는 거의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계속 낮아지다 못해서, 아까 거기서 역산을 해볼게요.
자, 월세가 그러니까 연간 360만 원이 나오는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연간 360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수익률을 5%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인 즉슨 그 월세 수익의 20배를 곱하면 매매가랑 얼추 맞아 들어가게끔 대부분의 부동산이 설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익률이 특별히 높은 거 말고. 근데 그 공식이 안 맞는 곳들이 있어요. 왜냐면 빌라들 중에 보면은 매매가가 5천 미만인 곳들 있습니다. 네, 이런 집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도권에도 매매가 1억 미만의 그 빌라들이 있어요. 판지아도 있고요. 근데 아까 그런 이유로 너무 수익률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긴 최소한의, 그러니까 실거주의 마지노선과 수익의 마지노선으로 한 5% 정도 혹은 찜질방 가격 정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찜질방 가격조차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보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리로 타협을 해서 거기에서 거래를 성사를 시킨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5%를 넘어 10%를 가기도 해요.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돈을 쓸 때는 그 반대급부와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수익률 계산에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거에 있어서 최악으로 말하는 그 어디지? 지옥고가 있잖아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저는 그 세 군데를 다 살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약간 똥맛 카레 vs 카레맛 똥의 그 밸런스 게임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지옥고 중에 굳이 고르면 옥탑방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다만 옥탑방은 그게 있어요. 옥탑방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옥탑방이 계단이 불편하고 이런 거 말고, 가장 큰 점이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해요. 그래서 난방이랑 에어컨 전기세를 빵빵하게 쓸 수 있으면 거기 사는 거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고에 가는 본연의 취지가 진짜 절약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돈을 좀 쓴다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힐리 안 돼. 힐리 안 돼. 가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주거 공간을 선택을 할 때 대부분 그게 있어요. 자기의 선호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선호도의 기준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마지노선이, 그러니까 그 하방 지지선이 낮아지는 경우들을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원룸할 때, 저희 집이 경주에서 원룸할 때는 저희 동네에서 연 4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면은 제법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하고 물가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연 400만원이면은 월세 기준으로 한 35만원 정도 되죠. 근데 그 기준을 수도권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공식이 말도 안 되게 어우러져요. 근데 이 얘기를 집에 가서 하면 대화가 안 됐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있거든. 보통
여러 가지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는 선호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채광이라던가 남향이라던가 뭐 건물의 중간층이라던가 신축이라던가 아니면 뭐 통베란다 같은 거. 근데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도 지방에는 서울에 비해 저렴한 월세의 집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은 서울에 와서 방을 구해본 적 없는 상태에서 지방 물가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래도 되나 싶은 데서 자녀가 방을 얻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어요. 네,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서울에서 1000에 50 정도는 줘야 그래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그 1000에 50조차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0에 50이면은 1년에 600만 원인 건데 600만 원의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3% 이자를 생각을 해도 현금 2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금 2억을 갖고 있지 않은 죄로 그 정도의 월세를 치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혹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수익률을 계산할 때 혹은 저기 어디지? 내 입지로서의 주거지를 고를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타협을 좀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타협이라는 걸 할 때 모든 걸 안고 가면은 굉장히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끝판왕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죠. 아파트가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어딘가를 타협을 하면 근데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타협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 비용이 조정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뭐 그게 치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니면 누군가는 그게 신축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요소를 포기했을 때 생각보다 비용 메리트가 큰 조건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조건을 내가 꼭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조건을 좀 과감하게 포기하는 쪽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가성비 높은 선택 혹은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선택을 했었냐면 지하철을 앉아서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 집을 사도 크게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혜리 그쪽으로는 가면 안 돼? 이리 와.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지하철 종점에 가깝거나 앉아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집을 많이 선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빌라의 매매가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한 10분 정도 타협을 하면은 같은 조건의 집이 빌라 기준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5천만 원씩 내려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10분이 아니라 30분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의 반값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집이 한 2억 5천 된다 그래도 1억 5천을 까면 1억이 남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런 기준으로 심지어 신축으로 갈 수 있는 집들도 존재를 했었어요. 대단한 인천이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나머지 조건에서 몇 가지가 괜찮으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나만의 조건으로 찾을 수가 있죠. 모든 걸 만족하는 표준화된 조건의 선택이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극강으로 치우친 거. 뭐 사람을 고른다 치면 그런 거죠.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시인데, 나는 이성을 볼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다, 키만 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면 굉장히 가성비 높은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신축 빌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어느 동네에 가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로 예를 들어 의사결정을 한다. 그것도 의외로 괜찮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을 때에만 그런 거를 주로 선택하는 게 좋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모두가 생각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 조건들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주식으로 치면 대장주, 부동산으로 치면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할 때는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부동산 시세랑 수익률에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혹은 헨리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헨리의 뒷모습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끄고 들어주시고, 만약에 헨리 화면 어차피 맨날 똑같으니까 그렇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소리만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어폰 꽂고 마음 편히 눈을 쉬시면서 들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리의 경제산책이었습니다.